자, 안녕하세요. 기수 선생님입니다. 방학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1학기의 마지막으로 찍는 온라인 수업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뭐 진도를 나가기보다는 우리 시험 봤었죠. 1회고사 정말 모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공부하느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간단하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9번부터 볼게요. 자,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기술과 가장 관련 있는 것은 요즘 날에는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하거나 손쉽게 택배 배송을 받을 수 있다. 사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죠. 무슨 기술? 바로 수송 기술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송 기술 배우고 있죠. 밑에는 뭐 읽어봐도 되고 안 읽어봐도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첫 번째 줄만 읽어보고 아, 이건 수송 기술이구나 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10번. 수송 기술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은 1번. 수송에는 수소, 석유, 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해. 다양한 에너지 자원이 필요해. 맞죠? 그쵸? 이거는 동그라미입니다. 이렇게, 네. 자, 2번. 수송 기술에는 내비게이션이나 교통표지판 같은 안내 요소도 필요해. 맞죠? 내비게이션이나 교통표지판은 안내 요소이다. 자, 3번. 다른 영역의 기술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이 부분도 맞습니다. 자, 4번. 수송기술의 지원시설은 자동차, 비행기, 선박이 있다. 아니죠. 자동차, 비행기, 선박은 지원시설이 아니라 수송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조금 유치한 문제였죠. 자, 5번. 수송수단의 이동 통로는 뭐 항로, 고속도로, 터널 등이 있어. 맞습니다. 자, 11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비행기의 네 가지 힘 중에 중력과 반대 방향, 이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중력과 반대 방향, 색깔이 있을까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여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힘은 뭐다? 양력이다. 라고 했었죠. 혹시 추력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1번은 절대 정답이 안 됩니다. 자, 12번 볼게요. 자, 육성 수송 기술이래요. 육성 수송 기술인데 그래서 포인트만 찍어보면은 빠르게 달리는 수송 수단이다. 빠르게 달린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기술을 수입해서 이 수송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는 이것도 설명을 했었죠. 우리나라 KTX, 프랑스 떼제베, 일본의 신칸센 등이 있다. 정답은 뭐다? 고속철도이다. 이 문제도 정말 쉬웠을 것 같아요. 뭐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우주항공기술 발달 과정 순서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선생님이 사실 보기에 디귿으로 통일을 해놨어요. 디귿 몽골 비의 형제의 열기구를 통일을 해놨고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릴리엔탈의 글라이더, 세 번째는 라이트 형제 비행기, 네 번째는 대형 여객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주선 발사. 즉 정답은 4번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조금 많이 받았던 것 중에서 안전한 수송수단의 이용과 관련해서 바르지 않은 설명은입니다. 자, 1번 자전거 주행 시 손을 놓고 타지 않는다. 당연하죠. 맞죠. 선박을 이용할 때 기상 악화 시 갑판 위로 나간다. 아닙니다. 기상 악화 시에는 갑판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가장 관련 있는 재생에너지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풍차 날개의 회전 에너지로 바꿔 이용한다. 사실 이 부분만 봐도 답이 나와요. 뭐죠? 풍력 에너지입니다. 풍력 에너지입니다. 바람이 일정하게 부는 해안가 등에 설치를 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장소가 제한적이고 소음공해 다수의 철새들이 부딪혀서 죽기도 하는 단점이 있다. 풍력 에너지죠. 나머지는 뭐 헷갈릴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기 중에 헷갈릴 이유는 없고, 이번 시험 자체가 선생님이 처음에는 냈다가 많이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뺐어요. 어려운 문제들을 빼고 조금 난해한 문제들,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도 다 빼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자, 16번 나뭇잎 마을 이장님의 말을 듣고 이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재생에너지는, 이 문제가 사실 진짜 어렵게 내려고 했어요. 좀 복잡하게 내려고 했는데 밑에 내용을 다 자르고 조금 쉽게 바꿔봤습니다. 우리 마을은 산과 산 사이에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태양광 안 되겠죠? 자, 바람도 산에 가로막혀 잘 불지 않아요. 여기 보기에는 없지만 풍력 에너지 안 되겠죠? 그나마 옛날부터 뜨거운 물이 땅속에서 나와서 난방에 사용하기도 하고 온천을 만들어 관광지로서 큰 역할을 하였다. 바로 뭐죠? 지열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열 에너지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술형 6. 자,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문제가 딱 한 문제가 있었어요. 한 문제를 선생님이 없애고 낸 게 바로 서술형 9번 문제인데, 일단은 서술형 6번부터 볼게요. 자, 서술형 6번 보면은 제일 많은 질문이 나왔던 내용인데, 일단은 이 부분은 글을 다 읽어볼게요. 나는 서울에 사는 내 친구 호연이를 만나기 위해 주말에 용산역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다. 우리 집은 춘천시 퇴계동. 걸어서 남춘천역까지 갔다. ITX 열차를 타기 위해 남춘천역에 도착하여 열차 시간표를 보았고 블라블라블라까지 하고 친구를 만나 재미있게 놀았다고 한다. 이 예시 중에서 투입 요소 중 기억 디귿과 관련된 단어를 찾아서 쓰시오. 자, 쌤이 이제 의도한 답은 사실 여기에 다음부터는 이렇게 확실하게 쓸게요. 한 가지 이상, 두 가지 이상을 적어라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데, 쌤의 의도는 수단은 ITX 열차, 그리고 지원 시설은 남춘천역, 그리고 안내 요소는 열차 시간표였어요. 자, 이 문제의 채점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면은 하나만 적어도, 만약에 수단, 지원시설, 안내 요소에 대해서 하나만 적어도 만점입니다. 근데 여기서 수송수단에는 더 쓸 게 없었어요. 수송수단은 쓸 게 없었고, 지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남춘천역인데 용산역도 있어요. 여기에 용산역도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 요소를 보면은 열차 시간표뿐만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기차표 있죠. 기차표 같은 경우에도 굳이 따지자면 안내 요소가 됩니다. 사실 이 안내 요소가 된다는 게 뭐냐면, 기차표 보면은 모바일 발권에서 보면은 사실 거기에 몇 시까지 타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혹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 장소까지 이동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대해서 해석을 하다 보면 안내 요소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넓은 범위로 표현을 하자면 기차표도 안내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답을 하나씩만 적어도, 혹은 ITX 열차 용산역 이렇게 적어도 6점 만점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채점을 관대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대신 여기에 모바일 적은 학생이 있어요. 모바일로 이렇게 적은 학생이 있는데 모바일은 아닙니다. 모바일은 기차표를 발권받는 수단일 뿐이지 모바일 자체가 안내 요소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은 틀렸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육상수송 기술 발달 과정의 용어를 순서에 맞게 나열하시오. 이 부분은 너무 쉬워요. 책에 있는 내용이고 논란의 소지도 없기 때문에 통남 올림 때
차, 증기자동차, 내연기관,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이런 순서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친환경 수송 기술에 대한 글에서 빈칸에 알맞는 용어를 써라. 자, 기억은 뭐죠? 하이브리드 자동차이죠. 하이브리드인데 만약에 이 하이브리드라는 스펠링을 틀리거나 아니면은 글을 잘못 썼다. 맞게 해줄 수 없습니다.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맞게 해줄 수는 없고 정확하게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 예시의 자동차와는 다르게 이 자동차의 연료는 수소, 많이 설명했죠. 수소와 공기 중의 산소를 반응시켜서 발생하는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 전동기를 작동시키며, 여기 시키며죠. 이거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소라는 말을 안 썼다, 맞게 해줄 겁니다. 연료, 전지, 자동차, 맞게 해줄 겁니다. 근데 수소, 전지, 자동차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겠죠. 수소, 전지, 자동차는 틀린 겁니다. 확실하게 틀린 거고, 전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것도 틀린 겁니다. 자, 이쯤이면은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볼게요. 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 알맞는 용어, 저는 선생님은 정말 쉬웠을 것 같아요. 사람이 타지 않고 원거리에서 무선으로 조종한다. 드론이죠. 선생님이 말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제어하지 않아도 스스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서 자동으로 주행한다.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행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틀립니다. 확실하게 용어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자유주행은 틀렸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다 맞춰봤습니다. 정말 시국이 이 시국인 만큼 여러분들도 온라인도 듣고 또 등교도 하느라고 적응하기도 힘들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방학이 지나고 나서 2학기 때는 뭔가 여러분들과 좀 더 친해지는 계기도 많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업도 여러분들도 좀 더 편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선생님들도 편하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마주 볼 수 있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은 시험 문제는 마무리했고, 방학도 잘 보내고, 뭐 어차피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방학 잘 보내시고 이쯤에서 이제 온라인 클래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